자, 국어 볼게요. 자, 국어 밤의 식료품 가게부터 볼게요. 자, 밤은 시간적 배경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합니다. 자, 식료품 가게는 공간적 배경이고요. 식료품을 파고 있는 곳이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현대사회를 의미하겠죠. 다 합쳐서 그냥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캐캐묵은 먼지 속에서 죽어서 하루 더 손때가 묻었대요. 먼지가 묻고 손때가 묻었다는 거는 북어가 뭐가 없다라는 거야. 생명력을 잃었다라는 거죠. 또 시간이 쌓여서 경과됐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터무니없이 하루를 더 기다리고 있는 북어들입니다. 즉 뭐야? 생명력을 잃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북어들을 의미하겠지. 북어들은 여기서 무기력한 형대인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어를 하루가 더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손때가 묻은 채로 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하루를 더 기다리고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북어를 의인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북어들은 일개라는 단어 그리고 분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시대적인 상황, 군사독재 정권이라는 걸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다라는 거, 자, 나란히 끼어져 있다라는 걸 통해서 획일화되고 수동적인 삶의 모습을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 대가리가 죽음으로 꿰뚫어야 뚫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사고하지 않는다, 머리를 쓰지 않는다, 무생명성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캐의 혀는요, 혀는 지금 자갈처럼 죄다 딱딱하대요. 직유죠. 자, 그 다음에 딱딱한 건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나는 말의 벙어리증을, 번비증을 앓는 사람들과 무덤 속의 벙어리를 말하는 셈이다. 즉, 북어처럼 말하지 못하고 북어처럼 멈추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짜부라진 눈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빳빳한 지느러미는 지느러미가 굳어버렸다라는 건 방향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니까 삶의 방향, 목적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말라붙고 빳빳한 거 우리 뭘로 확인하지? 눈으로 확인하니까 시각적인 침상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막대기 같은 생각, 직유죠. 그 막대기는 딱딱한 생각을 의미하니까 경직된 사고를 의미하겠고, 경직된 사고는 고정관념, 관습화된 사고를 의미하겠지. 그 얘기는 아까 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느러미가 빳빳해진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사고가 경직되어 있다. 즉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고 있다. 삶의 방향을 잃은 채 의식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현대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빛나지 않은 막대기 같은 했으니까 직유계요. 똑같은 거죠. 즉, 경직된 사고로 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싱싱한 지느러미를 달고 헤엄쳐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즉, 가슴 속에는 비판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한 목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때의 북어는 현대인이고요. 불쌍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북어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면 맞겠죠. 자, 느닷없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자, 느닷없이, 자, 이 앞에까지는 비판의 대상이 누구였지? 자, 비판의 대상은 북어였죠. 자, 그러니까 내가 북어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고, 얘가 객체가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야? 북어가 나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어가 주체가 되는 거고, 내가 객체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객체가 전환됐다. 아니, 주체가 전환됐다. 비판의 주체 또는 비판의 대상이 전환되고 있다, 바뀌었다라고 하면 다 맞겠죠. 시상의 전환이 드러나는 느닷없이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비판의 주체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바꿔 얘기면 북어는 지금 객체였다가 주체로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너도 북어지 반복하고 있으시죠? 반복하니까 운율형성하고 있고 삶의 방향성을 산실한 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기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대요. 즉 내면에서 너도 북어잖아 라고 소리 지른다는 거는 스스로를 뭐하고 있다는 거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우리 그거를 보통 자조적인 태도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북어와 동일한 현대인의 모습들 나타내는 거 찾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북어와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 대가리.
혀, 짜부라진 눈, 지느러미입니다. 북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대인에 대한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요거 얘기해 줬으니까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자, 북어의 모습은 죽음이 깨뜨린 대가리를 갖고 있고요. 자갈처럼 딱딱한 혀를 갖고 있고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 빳빳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화자가 뭘 생각한 거냐? 아, 죽음이 깨뜨린 대가리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무의미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루를 나타냈구나. 자갈처럼 딱딱한 혀는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말라붙고 짜부라진 눈은 현실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고 눈을 흐리고 있는 거잖아. 즉 현실을 뭐 하는 거야? 회피하는 모습. 잘 보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 빳빳한 지느러미는 방향성을 잃은 채, 목적성을 잃은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구나. 즉, 북어의 모습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대인의 이런 모습을 뭐 할 수 있어? 추측할 수 있는 것. 비슷한 모습을 빗대어 추측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 유추라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유추를 얘기했기 때문에 꼭 요거 유추 잘 가져가야 돼요. 유추. 유추는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비슷한 점을 들어서 비슷한 점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이런 거니까 얘가 이런 거네. 이거 누구한테도 있어? 나한테도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나도 이럴 수가 있구나라고 추측하는 걸 비슷한 점을 통해서 추측하는 걸 유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가장 잘 나오는 과학적인 표현 중에 유추로 나오는 게 화성에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근데 지구에도 뭐가 있지? 물이 있죠. 그러니까 지구에 물이 있어서 인간들이 사는 것처럼 화성에도 물이 있으니까 인간이 살 수 있겠네? 라고 추측하는 거. 요 공통점을 들어서 인간이 살 수 있다고 추측하는 걸 우리 뭐 한다고 해? 유추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유추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북어의 모습과 현대인의 모습이 어떤 점이 공통점인지 찾아가시는 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고요. 각 시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북어와 겨울나무가 같이 묶여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어와 겨울나무의 공통점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겨울나무 갈게요. 자, 겨울나무 볼게. 자, 나무는 자기 몸으로 할 때 나무는 알지? 시적 대상이고요. 자기 몸으로라는 뜻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주체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 나무다. 즉, 나무는 자기의 의지로 나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되고요. 영하 13도와 영하 12도, 영하 13도와 12도는 하강적임이죠. 온도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1980년대 시대상을 의미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 살기 힘든 굉장히 추운 온도를 설정함으로써 자, 시련과 고난이 가득한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온몸에 뿌리 박고 대가리를 쳐들었대요. 나무가 대가리를 들었다, 머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화류법입니다. 떳떳하다는 거야. 즉, 시련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앞만 억눌러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저항 의지를 갖고는 있지만, 무방비한 상태예요. 무방비의 나무, 즉, 가지만 남은 앙상한 형태로, 어떻게 저항할 수 없는 형태로 두 손을 올리고 벌받는 자세로 서 있대요. 벌받는 자세니까 당연히 의인법이 돼야겠죠. 즉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명탄이죠. 벌받은 몸으로 벌받는 몸으로 기립하여 내가 벌은 받고는 있어. 즉 고난과 시련을 겪고는 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지? 대가리를 쳐드는 저항의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자 똑같이 시상전환 나왔죠. 그 선생님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 작품은 두 개 나란히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얘 북어의 뭐와 똑같다? 느닷없이랑 똑같죠. 자, 근데 느닷없이는 뭐였어? 주체가 바뀌는 거였어요. 주체. 비판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 시상 그러나를 기점으로는요, 요 앞에까지는 뭐 하고 있어?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나를 기점으로 이 밑에 부는 뭐해? 의지를 드러내죠? 극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시상의 전환을 통해서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체크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볼게요. 벌 받는 몸으로 벌 받는 목숨으로, 즉 암울한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으로 나는 버티고 있어. 근데 이게 아닌데 반복하면서 내가 굴종, 벌 받는 자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나 왜 이래야 되지? 왜 나 계속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받고 있어야 되지? 라고. 혼으로 애태우면 속으로 불타면서. 자, 요거 문장 구조 계속 반복입니다.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했고, 또 영하 13도, 영하 20도, 자기 온몸으로 자기 온몸으로 자기 몸으로 동일한 식구, 동일한 시어의 반복이라고 하셔도 맞아요. 버티면서 거부하면서 자, 영화에서 부정적인 영상이죠. 영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적 이미지가 되겠죠. 밀고 올라간다, 올라간다, 막이라고 했으니까 상승 이미지 드러나고 역동적인 이미지입니다. 즉, 힘차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지금 으스러지도록 나왔으니까 연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몸이 으스러졌는데 이제 불이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갔으니까 점칭이 되겠죠. 즉, 밀고 올라가는데 온몸을 부시면서 부러뜨리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나무의 생명력, 역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내고 있죠. 자,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싹을 내는데요. 뜨거운 혀로 싹을 내밀었다고 했으니까 화류법이 되겠고 강렬한 생명력이 되겠죠. 서서히, 천천히, 문득 쉼표 사용했죠. 쉼표 사용함으로써 운율 형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운율 형성하는 것뿐이고 천천히, 서서히, 문득 조금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푸르른 색깔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온몸으로 다시 뭘 드러내고 있어? 능동성을 드러내고 있죠. 주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 요거 쉼표, 마침내 쉼표, 운율 형성하는 거죠. 마침내 끝끝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를 반복하면서 뭘 강조하는 거야? 얘네는 자기의 몸으로 역동적으로 뭐한다? 시련을 극복하고 있구나라는 예찬, 영탄, 감동이 드러납니다.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문제 풀리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못하는데 영탄, 예찬, 감동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자, 꽃피는 나무는 처음에는요. 무방비 나무였어요. 그쵸? 자, 근데 뭘로 바뀌었어? 꽃피는 나무로 갔습니다. 무방비 나무와 꽃피는 나무는 서로 어떤 시어다? 대조적인 시어다라는 거 알고 가셔야겠죠? 자, 자기 몸으로 꽃피는 나무이다. 즉, 나무는요, 시련과 고통을 받더라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이 작품 화자는 드러나지 않아요. 표면적 화자가 없다라고도 표현될 겁니다. 자, 연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것과 이 사람은 힘을 내서 나무가 올라가고 있는 걸 나타내. 그러니까 연을 구분하면 쉬는 느낌이 되겠지. 근데 얘는 쉬지 않고 밀어 올리고 막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항과 극복이 연속성을 띠고 있다. 즉, 막 밀어 올리게 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우리 특징 상징적이고 대립적인 시어였어요. 상징적인 거 우리 나무가 되겠죠? 대립적인 시어는 여기서 나무가 꽃피는 나무 현실을 대변하고 있고요. 상승하고 역동적인 이미지 굳센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계절이 순환하죠. 나무 그냥 가지만 있는 나무였다가 꽃을 피웠으니까 자연을 의인화하셨고요. 화류라고도 얘기했고 직설적으로 의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결국에는 황지우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1980년대 시대에 나무가 이런 것처럼 인간도 현실을 적극적으로 대비하자라는 거야. 자, 요거 앞에 나왔던 뭐랑 똑같아? 나무가 뭐 하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서 꽃을 피우는 것처럼 인간도요, 뭐 해내는 거야?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서 무엇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유, 민주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뭐가 드러나는 거야? 유추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겨울나무와 우리 북어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시대적인 배경도 1980년대와 1970년대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독재 정권이라는 시대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억압을 받고 있는 시대상이라는 걸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는 건데 북어에서는 자유를 얘기하지 못하는 자신, 무기력한 자신을 비판하고 있고요. 자, 겨울나무에서는 나무를 통해서 자신 또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용 방법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추라는 사용 방법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할 때는 겨울과 북어는 같이 묶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또 다른 뭐 외부 짐이 나오기보다는 얘를 묶어서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